2025년 12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명재환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후 4시 반, 방과 후 돌봄교실에 있던 하늘이는 미술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교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다시 연락을 취하면서 하늘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온 가족과 경찰은 학교 안팎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진 하늘이가 발견됩니다. 범인은 해당 학교 교사 명재환. 그녀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날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아이였습니다. 명씨는 책을 건네는 척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라면 누구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하늘이는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렸고 저항을 한 듯 손에도 여러 군데 자창이 있었습니다. 25년 차 교사였던 명씨를 거쳐간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를 다정한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2024년 12월에는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1일 만에 조기 복직을 신청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2월 3일 병가와 휴직을 마치고 4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한 명씨. 복귀 직후부터 그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칼과 가위, 청테이프를 반복적으로 올려두고 커터칼을 긁으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 갑자기 컴퓨터를 내리치고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며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이 상황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경찰 신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명씨를 수업에서만 배제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2월 10일에도 명씨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1시경 명씨를 조사하기 위해 장학사들이 학교에 파견됐지만 대면 조사 없이 연가나 병가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명씨는 학교를 나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시청각실에 숨긴 뒤 돌봄교실에서 마지막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가 있던 2학년 3반 돌봄교실에서 범행이 일어난 시청각실까지의 거리는 불과 20m. 그러나 범행 장소 인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를 발견하는 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6개월가량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휴직을 신청했던 명씨가 어떻게 3주 만에 조기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걸까? 복직 가능 진단을 내린 담당인은 의학적 소견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 복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피처로 여겼던 학교에서 느낀 좌절감과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는 곧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됐고 그로 인해 수업에서 배제되자 분노는 더욱 증폭됐습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만 협조적이지 않을까? 왜 나만 불행해야 할까? 이렇게 누적된 분노와 공격성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의 대상은 왜 하늘이었을까?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함께 죽으려 했다던 명씨. 범행은 장학사의 방문 조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학교 당국이었지만 명씨는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해치면 학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학교에 대한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명씨는 4년간 우울증을 이유로 사용한 장기병가 일수만 225일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추가 검증 없이 간단한 소견이 담긴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존해 복직이 결정됐고 그 이후 나타난 이상 행동들에 대해서도 강제분리나 직권휴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근 이후 반복된 불안정한 행동과 폭력적 전조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명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분노가 누적된 계획 범죄로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명씨는 범행 사흘 전인 2월 7일 휴대전화로 경동맥 찌르기, 초등학생 살인 등 살인 관련 검색을 반복하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 구매 이후에도 범행이 용이한 장소와 시간,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치밀하게 물색한 정황 역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도 학교장이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는 하늘이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검사였습니다. 그는 법정 진술을 통해 자꾸 마른 아이의 몸에 남은 수많은 상처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저항했던 흔적을 언급하며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그 경고는 가볍게 여겨졌고 아무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치러야 했습니다.